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는 이진영 교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중국 동포들의 정주, 그러니까 한국 사회 내에서 계속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살게 되는 이유가 외국 인력으로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또 외국 인력 중에서도 단순 노무 인력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중국 동포들이 단순 노무 인력만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전문 인력 제도와 중국 동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동포를 외국 인력 정책의 일부로 보았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에 대해서 다른 동포와 다르게 어떤 민족적인, 동포적인 맥락보다는 외국인으로서, 인력으로서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서의 외국 인력 정책 자체가 비전문 인력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전문 인력 정책이 도입기를 거쳐서 고용 허가제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인데요. 이 도입기에 있어서의 한국에서의 인력 부족, 특히 비전문 쪽에서 3D 업종에서 많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저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럼 이때에는 전문 인력에 대한 생각이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분들을 한국에 오게 되면서 독일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노동자를 불렀더니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단기적으로 머물다가 다시 본국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머물고 싶어 하겠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 인력 정책을 둘러싸고 새로운 연수취업제라든지 취업관리제라든지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비전문 인력으로서의 외국 인력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비전문 인력이 한국 사회에서 잠시 쓰다가 보내버린 그런 구조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갈등은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외국 노동자, 외국 인력, 이주 노동자, 노동자로서의 외국인들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고용허가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동포들은 방문 취업제라고 하는 제도로서 고용허가제의 특례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 우리가 얘기하는 유입, 정주에 있어서 비전문 인력으로 처음에는 3년 있다가 중국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이들이 계속 머물게 되고 한국 사회에 정주 혹은 영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방문 취업제 이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외국 인력 정책을 취업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사증, 비자 제도를 만들고 전문 기술 인력과 비전문 기술 인력으로 나누고 세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전진이 되지 않았다. 진전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 전문 인력 비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라든지 회화 지도라든지 연구, 기술 지도라든지 전문 직업이라든지 예술, 흥행이라든지
특정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스타일의 체류 자격을 가진 비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활동 같은 경우에 전문, 준전문, 숙련 기능으로 구성돼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체류 자격을 결정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비전문에서 전문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업 자격으로 볼 때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전문 인력은 한 5만 명, 그에 비해서 단순 기능 인력은 36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사실상 단순 기능 인력이죠.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단기 취업, 교수, 회화 지도, 연구, 기술 지도, 전문 직업, 예술 흥행, 이렇게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특정 활동 같은 경우에 한 2만 3천 명 정도 돼서 반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전문 인력이라고 할 때 전문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전문 인력 정책의 역사를 보면은 동포들부터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죠. 어떻게 보면 그 동포들은 이제 전문 인력에서 멀어져 있으니까요. 이 1970년대 한국이 산업화할 때 많은 동포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과학 인재가 필요했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다양한 두뇌 유치 사업을 벌였습니다. 재외 한인 과학기술자들을 유치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카이스트 같은 경우가 당시에 대표적인 재외 한인 과학기술자들이 온 경우고, 특히 최근에 방위산업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방산업체, 한국의 분단국가 한국의 방위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국비학생이라든지 또는 재동포 과학자들을 대규모로 우수한 조건으로 유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애국심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1990년대가 되면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많은 인재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인재들, 동포를 포함해서 인재들은 좀 더 중견급 이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외국인들 중에서 고급 인재들 중심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 인재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산업 부분에 있어서 가령 삼성전자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외국 인재들이 굉장히 많죠. 수천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어서 전문 인력 정책의 역사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나서부터는 동포 인재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외국 인력 정책에 있어서 전문 인력이라고 할 때 독일과 같은 국가는 이것을 세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급 인재라고 하는 것과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 기술 인력의 범위가 뭐냐는 거죠. 숙련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냐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소위 전문 인력으로서의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의 숙련도와 진짜 전문 인력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비전문 인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전문 인력으로 숙련됐다고 해서 넘어오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 인력 정책에서 전문 인력에 대한 분류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국의 대응에 있어서 전문 기술 인력의 분류를 학력과 경력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숙련 정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근거해서 이민 정책, 즉 외국 인력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나라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마다 필요가 다르고 노동시장이라든지 경제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점은 자격증이라든지 또는 숙련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의 내용적 측면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전문 인력을 수용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국 동포, 이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 인력 정책으로 특히 단순 노무 저숙련 위주로 그때그때 수요를 충족하는 이 산업에서 필요하다. 이 업종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땜질식 대응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동포를 동포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동포라고 해서 좀 더 특혜를 준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력으로 바라봤고 그것도 단순 노무, 저숙련 위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또 이민에 있어서도 전문과 비전문으로 딱 나눠버리고 이민 정책에서 전문 인력 정책으로 구체화되지가 않은 채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외국 인력 정책, 이것은 전문 인력 정책이 사실상 없는 채로 진행됐다. 그리고 그 대상은 기본적으로 우리 중국 동포들이 대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